병력, 전차, 전략미사일, 항공기 등 분야에서는 숫자에서 북한이 남한을 능가하지만 질에서는 남한이 훨씬 강하다. 2012년 한국에는 60만 명 이상의 정예 상비군과 290만 명의 정규 예비군, 그리고 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세코 군사천재 앞에 나타난 한국 청년. 친구 도와주려 온 깍두기 혼자 남은 상황. 안녕하십니까, 한국수입니다. 체코의 한마을. 어디선가 들리는 고성에 나무의 새들이 날아가며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지 산을 바라봅니다. 잠깐의 시간이 흐른 뒤 위장을 하고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허무한 듯 산 아래로 내려오고 있고, 본인들의 총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처럼 계속 바라만 보고 있다가 뒤에서 들리는 소리에 놀라서 모두가 바닥만 쳐다보게 된 이 상황. 체코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한번 같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체코 우스티나 트라뱀에 살고 있는 이바나 비드조브스카라고 합니다. 저는 흔히 볼 수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군인이었고, 그러한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다 보니 어렸을 적부터 군기가 바짝 들어간 아이로 자랐고, 부모님은 저 역시 군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조기 교육으로 군사학을 가르쳐주곤 하셨죠. 물론 군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상당히 멋있었고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저랑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틈만 나면 삐딱선을 타려고 노력했지만 군인 부모님 앞에선 어떤 것도 통하지 않았죠. 그렇게 지속적으로 군인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었고, 제가 16살이 되던 해부턴 서바이벌 게임에 저를 참가시키곤 하셨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체코는 매년 보더월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서바이벌 게임 대회가 열리는데, 부모님은 그곳에서 제가 만든 팀으로 최고의 성적을 만들어 오시길 바라였었죠. 일단 서바이벌 게임은 생각보다 재미가 있어서 계속 힘을 내서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 우리 팀은 지역 내에서 꽤나 잘 나가는 팀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의 조기 교육은 그런 게임에서 빛을 볼 수 있었죠. 전술적인 면이나 은원패 등 여러 면에서 나이와 맞지 않는 결정을 내렸고, 제작전의 성공률을 어느 서바이벌 팀보다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렇게 지역 내에서 천재라는 수식어가 저에게 조금씩 붙기 시작했고, 지역 언론사는 대회 시즌만 되면 항상 인터뷰 요청이 와서 조금은 귀찮기도 했습니다. 원하지 않게 부모님이 원하는 군인의 길을 알아서 걸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렇게 저는 20대 초반이 되었고, 부사관 준비를 하고 있던 와중에 부모님이 마지막 대회를 나가라면서 저도 모르게 신청을 해놓았던 거였죠.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저는 마지막 대회에서 본선 진출을 실패했습니다. 어느 때와 다름없이 저는 대회 나가기 한 달 전부터 동료들을 모아서 작전 전술 및 연습을 하고 있었고, 상대 팀들을 매일 바꿔가면서 준비를 했죠. 그렇게 우리 팀을 처음 마주하는 팀들은 리더가 여자란 사실에 처음엔 비웃다가 시작하고, 한 라운드만 뛰어도 정신 못 차리고 맞다만 내려오는 경우가 허다했죠. 그렇게 정말 근처 지역 내에는 상대가 없다는 자만심을 갖고 있었고, 서바이벌 경기장 내에선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우리는 예선전을 준비를 했고, 이번에도 쉽게 가겠다는 생각을 하며 짐을 챙겼죠. 출발 전날 팀원들 모두 모여 마지막으로 전술을 확인하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이 기차는 항상 이 시즌이 되면 만차가 됩니다. 바로 많은 서바이벌 참가자들로 인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기차를 타게 되면 아는 얼굴들이 많았고, 가끔은 새로운 팀이 보였죠. 아는 사람들은 이번엔 자기 팀이 본선에 진출하겠다고 항상 저희를 도발하곤 하지만 별로 신경은 안 쓰이는 게 저리고 나서 몇 분 버티지 못하고 기권하는 경우가 많았어서 그저 인사치레처럼 변해버리게 된 거죠. 그런 기차 안에서 많은 사람이 인사하는 와중에 작년에 예선 1회전에서 우리와 만나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팀원 중에 새로운 얼굴이 보였고, 흥미롭게 생각으로 가서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동양인이었어서 상당히 신비로운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눴는데, 알고 봤더니 참여 인원이 아닌 그저 매니저로 따라가는 거고,
실제로 경기장에서 총 쏠 일은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걸 들으면서 당연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게 안 어울리는 몸을 갖고 있었거든요. 기차를 타고 가는 중 계속 책만 읽고 있고 덩치는 저보다 작아 보일 정도로 운동을 안 하는 게 티가 날 정도였죠. 하지만 말을 너무 잘해서 우리는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계속 재미난 이야기를 했죠. 이 남자는 한국에서 왔고 체코 프라하에서 살고 있다고 했고 유학을 왔다고 하더군요. 그 이유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체코의 축구를 좋아해서 유학을 체코로 왔다고 해서 처음엔 체육 관련 전공을 하는지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해서 당황했죠. 축구 때문에 유학을 온다는 게 말이죠. 그렇게 재밌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3시간 정도가 지난 뒤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몇 년째 오고 있는 지역이지만 올 때마다 이 특유의 서바이벌 공기는 제 심장을 흥분하게 만들죠. 같이 온 동료들에게 짐을 부탁하고 작년과 달라진 구조물이나 은원폐가 가능한 환경들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저랑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국인 친구가 그 자리에 같이 왔던 거죠. 그러면서 이것저것 확인하는데 게임엔 전혀 쓸모없는 것만 확인하고 가는 게 눈에 보였고 정보를 좀 공유하려고 했지만 그건 적을 돕는 행위이기 때문에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고 그날은 그렇게 숙소에 들어가서 전술회의를 조금 더 하고 잠이 들었죠. 다음날 드디어 예선전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생각하고 회의했던 대로 움직이면서 당연히 무패 행진을 하고 있었고 반대편 조에서는 고 한국인 친구가 있는 팀이 무패 행진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작년에 이 정도 실력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우리한테 지고 나서고 심기일전에서 연습을 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경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팀과 상대팀 둘 다 각 조에 1등을 했고 이제 마지막 경기만 남은 거죠. 결승전을 시작하려는 순간 갑자기 중지가 되고 상대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죠. 그 팀의 리더가 경기장으로 돌아오다가 뱀에게 물렸고 경기를 그냥 뛰려고 했지만 다리 전체가 부어오르기 시작해서 경기를 못하는 지경에 이른 거죠. 그렇게 우리는 부전승을 하나보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원수만 맞추면 되는 거면 우리 매니저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한국인 친구가 어렵게 장구를 착용하고 대기 자리에 있더군요. 인원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서바이벌 게임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한 명 들어왔으니 쉽게 이기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경기는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진영에서 전의를 다지고 전략대로 시행을 하고 있었죠. 시작하고 7분이 흐른 시점에 상대편은 매니저를 제외한 모두가 잡혔고 우리는 상대편 진영에 있을 거란 생각에 주위를 압박해가면서 서서히 안으로 들어가고 있던 순간 어디선가 들리는 총성이 당황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는데 어디에서도 총을 쏜 사람은 안 보였고 저희 팀의 가장 빠른 동료가 한 대 맞고 탈락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우리는 당황하고 다시 은원패을 하고 주위를 자세히 보고 있었지만 도무지 어디에서도 안 보였죠. 그렇게 정찰병의 임무를 하는 친구에게 주위를 한번 다시 확인해보라고 수신호를 줬고 고개를 들자마자 또 총소리가 들렸고 순식간에 한 명이 더 탈락하게 되었죠. 이젠 긴장을 풀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5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적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잠깐만 긴장을 풀면 순식간에 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그렇게 주위의 동태를 계속 살피고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한 명의 탈락 소식이 전해졌는데 알고 봤더니 주변에 모형지뢰 설치를 해놔서 거기에 한 명이 더 탈락한 겁니다. 분명히 한 명이 남았다고 했을 땐 우리가 몰아넣고 있다는 느낌이었는데 4명이 남은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한 명이 만들어 놓은 우리에 넣어두고 사냥을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위를 아무리 살펴봐도 도무지 안 보여서 우리는 작전을 바꿔서 점령을 하기로 하고 수신호와 함께 모두가 뛰어나갔고 적진에 도착하기 직전에 저를 제외한 모든 팀원들은 탈락을 하게 되었죠. 저 혼자만 점령 깃발을 꽂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달려갔고
목적지에 도착할 무렵 반대편 점령지에 보이는 한국인이 보였고 총을 잡으려는 순간 한 발을 맞고 저 역시 탈락을 하게 되면서 저의 마지막 서바이벌 대회는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명에게 졌다는 생각에 공포심이 들었고 귀신에 홀린 듯한 느낌이 들었죠. 장비에 문제가 생긴 건가 싶어서 우리 장비를 다 한 번씩 정비를 하고 있던 와중에 뒤에서 누군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와 함께 바닥을 보고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수치심에 창피하고 오만했던 저의 지난 날이 스쳐 지나갔으니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2등으로 대회를 마감하고 모두 숙소로 돌아가서 오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왜 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팀의 숙소로 찾아갔고 축하 파티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불청객으로 자리를 하게 되었죠.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었던 거냐? 숨어 있을 만한 공간은 전날 다 확인하고 검수까지 했는데 투명 인간이 아니면 거기서 숨을 곳은 없었다고 물었더니 자기들은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 혼자 남아 있었고 본인들은 탈락해서 자리를 이탈했었다고 말이죠. 그렇게 그 친구에게 대놓고 다가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에 숨어 있었냐고 말이죠. 돌아온 대답이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마지막에 있었던 장소가 점령지였으니 당연한 이야기인데 점령지 옆에 있던 나무숲 사이에서 은원패를 하고 있던 거였죠. 하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거의 백발백중을 한 상황이었는데 고작 저격 소총 하나 들고 200m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우리를 맞추고 있던 거죠. 진짜 총과 다르게 탄속이 낮고 문자가 가벼워서 맞추는 게 쉽지 않은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위치에서 한 발씩 정확히 급소만 맞췄던 겁니다. 한 번도 총을 안 쏴봤을 것 같은 몸으로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건 운이라고 말하기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 친구에게 듣고 뒤늦게 안 사실인데 우리는 사실 7명이 적진에 침투하는 순간 다 탈락이었다고 하더군요. 지뢰를 10개를 설치해왔는데 대부분 밟았지만 센서의 문제인지 다른 문제가 있던 건지 화면에 나타나지 않았고 우리는 탈락인 걸 모르고 상황을 이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허세를 부리는지 알았는데 그 자리에 있던 심판이 그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우리는 체코의 군사학을 기본으로 동선을 만들고 그 동선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편이죠. 그래서 그 친구만 따로 데리고 나와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총을 본 적이 있는지 군사학과 관련된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듣게 된 이야기는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딱히 군사학을 공부해 본 적은 없지만 군대에 있을 때 전술 훈련을 따로 받은 적이 있고 총은 그때 써본 게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군대라고 이야기를 해서 당황했던 겁니다. 전직 군인이었던 게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군인의 모습은 상당히 큰 근육을 갖고 있는 큰 몸이 기본이니 말이죠. 이런 몸을 가진 군인은 취사병조차 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왜 제대하고 경제학을 공부하냐고 물었더니 한국은 군대가 직업적인 것도 있지만 보통은 20살이 되면 가지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병사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해주는데 당황했죠. 그럼 한국 사람은 다 너처럼 총을 쏘고 전술에 대해 익숙하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부대에서 가장 총을 못 쓰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군대에선 총을 잘 쓰면 보상으로 휴가를 주는데 자기 부대에서 자기를 제외하고 다 한 번씩은 다녀왔는데 자기는 그런 보상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전술은 군대에서 훈련을 계속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익히는 게 있어서 알고 있고 어제 먼저 와서 경기장을 다 보았고 작년 이후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건지 사람들의 발자취가 느껴지는 길들이 있었고 거기서 가장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듯한 길에 지뢰를 설치해 놓은 거라고 했죠. 제가 12년이 넘게 공부해왔던 모든 것을 단 하루 만에 파악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처를 완벽하게 해놓았던 거죠. 그렇게 본인 군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는데 상당히 고된 생활을 했더군요. 체코에서 군 생활을 하는 부모님의 모습보다 훨씬 더 힘들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래서 그 정도 훈련과 생활이면 월급이라도 많이 받겠다고 했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상상도 하기 싫어서 그만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 팀의 리더를 찾아가서 어떻게 알고 매니저로 데리고 있는 거냐고 물었더니 어느 날 본인이 대회 준비를 위해 전술을 짜고 있는데 그대로 하면 절대 못 이긴다고 뒤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짠 전술을 적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작년에 제가 본인의 전술을 간파한 방법 그대로를 설명했다고 했죠. 그걸 보고 이 친구가 있으면 올해는 한번 해볼만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도와달라고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부탁을 했고 결국은 승낙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저것 실험을 해보았는데 우리는 실제로 건들 수도 없는 수류탄이나 여러 가지 군화기 사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총의 사용법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사격장을 찾아가서 한번 총 쓰는 걸 봤는데 표적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맞추었다고 하면서 본인 군인 시절에는 250m 사격까지 해봐서 지금 거리는 가깝게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저격수인 줄 알았는데 일반 소총을 들고 250m를 맞췄단 소리에 기겁을 해서 진짜 이 친구가 위급한 상황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원래 전술까지만 결국 경기장까지 끌고 왔다고 했죠. 그 정도는 한국에서 20대 중반 나이대인 남자는 다 할 줄 안다고 한국인들 7명 모아서 내가 대회 나오면 우승도 할 수 있겠다는 소리를 하는데 반박을 할 수 없는 저희가 상당히 수치스러웠죠. 결국 그 친구들은 본선에 올라가서도 무패로 다 이기고 우승을 해버렸습니다. 하물며 리더는 다리가 계속 문제가 되어서 매니저가 되어버렸고 그 한국인 친구가 우승의 1등 공신이 되어버렸죠. 그의 서바이벌 잡지는 그 친구의 이야기로 가득했고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다들 그 친구를 떠올릴 정도로 유명 인사가 되었죠.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저를 한국으로 보내려고 하는 걸 한국 남자가 아니면 군대 못 간다는 이야기로 설득을 했지만 부모님은 마음 한편에 아쉬움이 남아있는 듯한 모습을 크게 보이면서 결국은 포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의 군사력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최신식군 무기로 인해 그런 것인지 알았는데 우크라이나 일반 병사들까지 그럴 정도면 신식군사 무기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골고루 발달되어 있어 전 세계에서 군사력도 강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군대를 거부하던 저는 그 친구에게 감명을 받아 이제 부사관이 될 준비를 끝마치고 입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 친구를 보고 느낀 것은 절대 군사적 다툼이 한국과는 생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가득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친구와 했던 서바이벌 게임을 생각하면 공포심이 생길 정도이니 말입니다. 한국은 시내 지나가는 남자 아무나 붙잡고 1분이면 소대가 만들어짐.